말 더듬는 증상 같은 거,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가령 뭐 반에서 발표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한테도 유난히 주장을 조금 소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증상을 좀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거렸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말더듬이 되게 심했었고, 근데 이제 교정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나 이제 쇼핑호스트가 된 케이스인데, 서윤진 아나운서님도 알지만 아나운서 중에 말을 더듬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더듬었거나 사실은 지금도 더듬는데 뉴스할 때는 안 더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더듬는다라는 건 호흡과 호흡, 그러니까 숨과 숨, 단어와 단어가 서로 엉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근데 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단어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자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가로가 아닌 세로로 말하면 서로 진이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표 아니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10개의 길다란 서랍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말을, 그래서 날씨 정보입니다 이게 아니라 날씨 정보입니다. 벌써 4주째 이렇게 세로로 말하면 훨씬 더 말을 더듬지 않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네. 우리 말을 더듬지 않는 사람들은 첫 음절, 특히 아나운서나 이런 목소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단어의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한국이다. 그럼 이게 한국 이게 아니라 한국. 한의 모음을 길게 해요. 물론 우리가 우리 표준어에 장단음이 있긴 하지만 일부러라도 그런 장단음을 생각하지 말고 날씨다 그러면 날씨. 저는 저희 학교에 다산관이 있었어요. 다산관. 네. 근데 저는 이 다라는 첫 음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어디서 수업 있어? 그러면 다산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스스로 답답하실까. 수치스럽죠. 근데 그때 다의 아를 다산관 이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고 다산관 이렇게 아래로 파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래로 파는 거 우리가 활을 잡아당긴다. 다산관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말하면 첫 음을 안 막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하는데 아나운서들은 대부분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하는 게 아나운서식 말하기이기 때문에 전혀 말 더듬는 것보다는 부끄럽지 않다. 그래서 첫 음절의 모음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을 더듬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말 더듬을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너무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제 책, 그 말더듬 책에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나는 아직까지 말더듬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말더듬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말더듬을 극복하면서 진짜 내 목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말을 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여러분 말더듬 고치면서 너무 힘들어 부끄러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나는 아나운서 뺨치게 말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네.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덕에 지금 동접자분들이 4,800분이라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아까 나는 개미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거 너무 좋지만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나쁠 수 있잖아요. 나쁜 부탁을 했을 수 있는데 그때 거절하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단호하게 해야지.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미안하고 거절이 힘들어서 난감하게 웃고만 있다가 들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나에게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저도 많고 제 주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확실하게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기분 안 나쁘게 거절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게. 저는 저를 봤을 때 네. 웬만한 거는 다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인생의 모토가 호구 정신이거든요. 호구 정신. 네, 좀 호구가 되자. 네. 내가 알고 있지만 그냥 호구가 돼주는 네, 거야. 호구가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해주고 대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아예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저는 진짜 섬김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상습적이거나 나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걸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상감요라는 화법이 있어요. 상감요? 이건 뭘까 또? 첫 번째. 상감요? 궁금하다. 내가 써보자. 느끼는 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네. 있었고 이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지금 또다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잖아. 네. 그럼 감정을 얘기해요. 감정. 감정. 나 사실은 좀 불편해. 그리고 좀 부담스럽고 내가 너한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요청. 일단 이번 거는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부탁을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상감요라는 화법을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요.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요, 여러분. 네. 거절을 하는 게 그 사람과 나와의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절을 못해서 계속 들어주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는 내가 관계에 번아웃이 와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관계를 끊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들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하지만 안 되면 네. 상감요라는 화법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어떤 의견이나 부탁을 거절하는 게 장기적인 우리 관계에서는 좋으니까 좀 거절을 확실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